스타벅스 오늘의 책 첫 번째는 옛 지도를 들고 서울을 걷다입니다. 이 책은 역사지리학자인 이현곤 박사의 서울 걷기 여행 특강을 엮은 책인데요. 그동안 서울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자 노력했던 저자가 조선시대 한양을 중심으로 답사를 하며 쌓인 노하우와 지식을 담았습니다. 최근 두 번째로 출판한 서울 성밖을 나서다 역시 책을 읽다 보면 땅이 들려주는 서울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책인데요. 서울이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생동감 있게 그려냈으며 한강 북쪽의 서울과 한강 남쪽의 서울과 경기도를 보여줍니다. 더불어 강남 개발과 함께 달라진 서울의 모습과 문화 역사 도시로서 서울의 미래도 조망한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옛 지도를 들고 서울 구경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이 바로 그런 특별한 시간입니다. 옛 지도를 들고 서울을 걷다의 저자 이현곤 박사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박사님 저랑 같은 모임도 하셨고요. 예. 예. 그런데 이 책이 사실 지난해 나왔던가요? 첫 책은? 첫 책은 2년 전. 2년 전 나왔고 이제 이번에 이제 서울 성밖을 나서다가 나왔는데 예. 굉장히 처음으로 모시게 돼서 예. 항상 저도 옛 지도를 들고 한번 이 박사님 한번 따라가서 그렇죠. 현장을 보면서 지도를 가지고 옛 지도를 가지고 어떤 고장을 찾아간다는 그 즐거움을 그때 맛본 적이 있는데 이 책은 정말로 그런 그 즐거움이 응축돼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얼마나 많은 답사를 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서울과 그 서울 바깥에 관한 책인데. 제 석사 논문 주제가 예. 한성부의 성박 지역을 연구하는 거였고요. 예. 박사 논문 주제가 이제 한성부 도시구조, 조선시대 한성부 전체를 보는 거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몇 번이라고 딱 찍어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계속 수시로 자주 다녔다고 할 수 그래요. 있죠. 그럴 때 그러면 다닐 때 예를 들면 우리는 예를 들면 서울을 다니면서 사실 현대 지도를 들고 다니는 분은 없고요. 예. 근데 이 박사님은 다니실 때 항상 옛 지도를 들고 다니셨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지도 속에서 예. 옛날 장소, 주요한 장소들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옛 지도 위에다가 현대 장소를 같이 그래서 오브랩해서 다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합해서. 합해서 예. 지도를 들고 다니면 예. 예전에 이제 지도를 그리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지도를 그렸습니까? 주로 이제 알려진 것과 달리 정부에서 주로 그렸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예. 나라를 다스리려면 지도가 필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도화서 하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지도를 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지도도 함께 그린. 예, 그래서 이제 옛날 지도 같은 경우에는 현대 지도랑 달리 그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또 현대 지도와 달리 옛날 지도는 중요한 것을 크게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도성안이랑 도성밖이 있으면 도성안은 크게 그리고 도성밖은 작게 그리는. 예.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크게 그리는 그런. 예. 재밌네요. 그런 방식도. 예, 그렇습니다. 지도를 들고 가셨는데 옛 지도가 틀린 경우 이런 경우도 있나요? 가끔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실측을 해서 그린 게 아니라 예. 그 옛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도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런 것들이 지도에 나타나기 때문에 예. 현대 정학성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도시를 꾸미는데 어떻게 반영됐느냐 그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이 옛 지도를 들고 서울을 걷다나 서울 성밖을 나서다 이게 전부 다 옛 지도 없이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지도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면 옛 지도의 가장 옛날 예를 들면 서울 지도는 언제쯤께 남아 있습니까? 가장 조선시대에서 조선 초기 지도들에서 이제 그 세계 지도라든지 전국 지도에는 조금 작은 부분으로 남아 있고요. 예. 서울 부분이 확대돼서 나타난 거는 조선 후기에. 조선 후기에서.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 있던 지도들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안 그린 것이 아니라 남아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려 시대에 개성의 지도도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그린 개성 지도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도 지도라든지 뭐 개성전도 뭐 이런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려 시대 때 그린 거는 안 남아 있나 보네요. 제가 하기는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면 국보네요, 그러면. 그럼요. 그런 거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죠. 그러네요. 우리가 사실 어딘가를 답사하는 마음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서울 어디 답사한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구경 돌아다니는 건데 그냥 구경 가는 것과 지금 이 박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답사하는 거는 분명히 다를 것 같거든요. 답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사는 이제 우리 속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도시 속에서 어떤 시간대를 거쳐서 현재의 모습이 됐느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그 시대를 상상해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예, 예. 그러면 옛 지도를 들고 예. 그 현재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 어떻게 옛 지도의 장면들을 찾아냅니까? 주요 포인트들을 예, 먼저 예.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 많이 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예. 변하지 않는 부분을 먼저 찾아야 되죠. 예. 그러니까 한양 도성이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산이거든요. 예. 북악산. 아,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로 산은 안 바뀌었죠, 거의.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한양이라는 그 땅은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름으로 백악인데요. 예. 백악 아래 궁궐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도읍이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백악산, 인왕산, 낙산, 남산 이 네 개 산을 일단 기준으로 보고요. 아, 예. 그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성문들, 그다음에 종로, 광화문, 세종로 이 부분은 그래도 크게 바뀌지 않은 지역이니까. 아, 예. 그러면 이제 그걸 기준점으로 해놓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다른 데를 어림잡아서 이쯤 된다. 그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지도랑 일제강점기 지도랑 현대 지도랑 이걸 몇 가지 차원을 오버랩을 시켜봅니다. 예, 그러면 예. 이제 주요 남아있는 흔적들도 있을 거고 사라진 흔적들도 있으니까 가상의 라인을 그어서 발견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답사를 간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새롭게 재확인하고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아, 그렇네요. 볼 수 있죠. 숨어있는 이 건물들 속에 숨어있는 옛 모습을 찾아내는 네. 그런 과정인데 지금 이 책 속에 보면 이제 서울을 걷다 이렇게 했는데 예. 이 책 속에서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울하고 한양은 다르다. 예. 우리는 그냥 한양, 한성, 서울 이런 게 다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한양은 옛날 도시고 예. 서울은 현대 도시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행정구역부터 먼저 틀립니다. 저도 이제 한양이 쭉 서울이 된 줄 알았는데 강남이 그러니까 현재 서울에서 한강 남쪽이 경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한양 남쪽 경기도가 서울이 된 게 그 1963년이니까 50년도 채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50년 전에 50년 동안에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강남 쪽이 서울이 된 거는 그러니까 한성부는 강북이었는데 예, 예. 제일 먼저 이제 경성부에 포함된 게 영등포랑 여의도입니다. 아, 그게 그렇군요. 1936년이고요. 그럼 일제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그러면 그렇죠. 한강 밑이 그러니까 처음으로 영등포 처음으로 된 거고.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지금 서울의 강북 쪽에서도 보면 중랑천 동쪽이 이제 중랑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역은 조선시대는 양주 땅이었거든요. 아, 양주군. 예. 조선시대 양주 땅이었는데 그게 1949년에 서울로 편입이 되고요. 그러면 얼마 안 됐네요. 예, 그다음에 예. 이제 한강 남쪽 관악산까지 이제 서울시에 편입된 거는 1963년인데 그 전에는 이제 강남구라든지 송파구라든지 강동구는 경기도 광주였고요. 예. 서초구는 조선시대는 과천이었습니다. 과천이었습니까? 그다음에 서쪽으로 가면 이쪽은 시흥 일대고 양천구랑 강서구는 조선시대 양천현이었죠. 양천현. 예. 아, 그래서 예. 9호선을 타고 가다 보면 양천 향교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게 예. 옛날 양천의 중심부입니다. 아, 그쪽이요. 양천현. 예. 그러니까 양천현이 있으니까 향교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보근한 향교죠. 예. 허준 선생이 양천허씨 이러는데 그럼 예. 그 지역이라고 봐도 예. 됩니까? 그래서 그 양천허씨가 그쪽입니다. 그래서 근방에 가면 허준 한의학 박물관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양천 현감을 지낸 유명한 분이 예. 그 겸재정선이십니다. 아, 화가 정선. 예. 겸재정선이 양천 현감을 하면서 한강 가에 있는 경치 좋은데 선유봉 이런 그림도 남겼고요. 예. 야, 그러면은 이 한양이 아니고 한양 바깥의 외직으로서 예. 물론 가깝지만 예. 아, 그렇게 계셨군요. 예. 이렇게 600년 도읍지 우리가 이제 한양 이런 말을 하는데 예. 이영군 박사님이 다른 그 지리학에서 다른 것도 연구함직한데 예. 왜 한양, 서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되셨나요? 그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일단 다른 지역보다 서울이 그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 유적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국시대 유적들도 있고 그다음에 고려에서는 남경이었고 그다음에 도읍이 되면서부터 계속 수도였으니까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 청이들을 볼 수 있는 자료들이 꽤 많이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예. 지금 어떤 답사회 같은 걸 조직해서 그 이끌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 혼자 답사갈 때가 많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고등학교 교사를 하거나 대학에서 강의하는
지리 전공자들이랑 예, 같이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 답사하는 예. 모임이 있습니다. 아. 저는 제가 이끄는 건 아니고 예. 저는 일개 회원이죠.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렇게 이제 답사를 다니시면서 예. 청계천도 좀 자주 가시나요? 어떠신가요? 자주, 예. 아주 자주 가는 편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청계천이 어떤 서울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도성이 4개의 산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예, 예. 그 안에 있는 물들이 모두 모이는 곳이 청계천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런가요? 서울이 한양이 분지형이잖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모든 양쪽에서 물들이, 쏟아져서 예, 모든 청계천으로. 그러니까 예, 도성 예. 안의 물들은 전부 청계천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제 청계천이랑 종로가 서울을 남북으로 나누는 경계가 되는 지역이 거기죠.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는 청계천 길이 원래 청계천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청계천이 더 큰 겁니까? 훨씬 더 상류 쪽에서, 그러니까 물은 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산 쪽에서도 내려오고 북악산 쪽에서도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공사를 해놓은 것은 청계광장은 그 일부 구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 청계천의 본 모습을 보려면 저 북악산이랑 인왕산 사이부터 예. 내려오는 길. 아, 그 계곡에서? 예, 예. 그리고 이제 청계천, 청계광장에서 보면요. 왼쪽에 보면 이제 그 북악산과 인왕산 사이를 보면 삼각형으로 된 건물이 보입니다. 예. 그 옆에 폭개가 돼서 그런 겁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하천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그 옆에 지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폭개된 상태니까 삼각형의 건물만 남아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물들은 끌어다 쓰는 물이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니죠. 예, 예. 그럼 지금 그 물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게? 지하로 흐르겠죠. 아, 그러니까 원래 그렇죠. 물들은 예, 예. 폭개가 된 상태에서 예, 예. 지하로 아. 흐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일종의 그 우리가 보는 청계천은 일종의 쇼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하천이라기보다는 친환경적인 이미지만 차용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네요. 예. 그러면 원래 그 모습을 복원할 수는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몇 군데는 복원을 하려고 시도는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근데 일단은 단기간에 하는 공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청계천을 이제 도성의 하천이 청계천을 보여주는 건 의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자연 하천으로서 의미 같은 것들은 좀 없다고 그러네요. 보여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그거죠. 청계광장부터가 청계천인 줄 아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죠. 예,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저 위에서 위로 거슬러 그러니까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남산 쪽에서도 물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예. 남산 쪽이랑 그 다음에 북악산과 인왕산 사이 예, 예. 거기서 오는 게 가장 긴 하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이제 옛날 지도를 보면 청계천에만 다리가 있는 게 아니라 종로에도 다리가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하천이 위에서 산에서 내려오니까 예, 그 예, 물이 예. 청계천까지 가기 전에는 예, 예. 종로를 거쳐가잖아요. 중간에 그러네요. 예. 종로에도 다리가 있었다고 아, 봐야죠. 그렇네요. 예. 예. 그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우리도 예. 사실 청계천이 잘 살아있으면 뭐 생각 못지않은 예. 도시 한가운데를 흐르는 멋진 개천을 가질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예. 예. 이제 서울이 정말 그 옛 지도를 가지고 보면 많이 변했을 텐데요. 예. 어떤 옛날의 서울을 볼 수 있는 어떤 정치가 남아있는 곳, 만약에 답사를 한다, 그러면 어디를 가보면 좋을까요? 일단 도성 안에서는 뭐 경복궁, 종묘, 사직, 종로, 예. 그다음에 북촌 이런 거는 다 아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성곽을 한 바퀴 도는 게 좋지 않을까. 성곽을 따라서? 예, 예. 예, 그게 한 18km에서 19km 정도 되는데요. 예. 가시다 보면 곳곳에 성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곽을 돈다는 것은 도성 안과 도성 밖을 동시에 볼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안쪽을 예. 보면 왕조시대, 조선시대의 역사문화 공간을 보는 거고, 예, 예. 성곽에서 성 바깥쪽으로 본다면 서울이 변화한 과정,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예. 서울 여행을 그러면 맨 처음 누군가가 시작한다. 예. 그러면 그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이 제가 박사님 보기에는 보시기에. 아무래도 경복궁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복궁. 그러니까 백악산을 보고, 예, 예. 백악산, 그러니까 세종로에서 경복궁을 보면 북악산, 백악산이 보이고, 예. 그 뒤에 백악산이 지금 바로 청와대 뒷산을 예, 말하는 겁니까? 백악산이 북악산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예. 북악산이 백악산이고요. 예, 그 예. 뒤에 이제 북한산도 조금 보이고, 그 다음에 세종로에서 서쪽을 보면 인왕산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왕산과 북악을 보고 광화문을 거쳐서 이제 종로를 가는 거죠.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청계천을 따라서 가다가 북촌을 한번 가보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한양을 이야기한 첫 번째 답사이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산 위를 올라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도성의 내산, 북악산, 인왕산, 낙산, 남산을 보는 거죠. 예, 예. 거기서 보면 전체가 조망이 되니까요. 예.
거기에 이제 가기 위해서 옛 지도를 들고 가면 좋다 이런 걸 이제 서문에 쓰셨는데 예.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지도를 책을 들고 그대로 봐도 상관은 없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지도랑 멘탈맵 이미지 그림이랑 심상 지도랑 그다음에 옛날 지도를 쓸 때 예. 처음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지도만 보여주니까 예. 이해를 못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을 옛 지도 위에 한글을 적어 넣는 작업을 따로 해서 책에 넣었죠. 그러니까 지도에서 그 장소들을 찾기는 힘드니까 예, 예. 한글 속에 지명이 나오면 그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한글로 지명을 다시 적어 넣었습니다. 예, 옛 예. 지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서울을 볼 때, 서울을 그 선택할 때 예. 분명히 어떤 풍수를 봤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어떤 풍수적 의미를 가지고 서울을 선택했을까요? 누가 선택했습니까? 한양 이 지역을 도성으로 선택할 때. 제가 실록의 기록들을 보니까 왕의 입장과 신하의 입장이 좀 틀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신하들은 그러니까 예. 왕조는 바뀌었지만 그건 왕한테 중요한 문제지만 예. 그 왕조가 바뀌었다는 왕한테 중요한 문제지만 신하들은 여전히 고려 신하기도 했지만 개성의 자기 근거지들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태조의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했던 거. 그러니까 오기 싫었네요, 신하들은 좀. 예. 개성에서. 좀 그렇다고 아무래도 개성의 자기 근거지들이 있을 그렇네요, 거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후보지들을 볼 때 태조가 이런 말도 합니다. 왜 나한테 보여줄 때는 항상 좋은 자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쁜 것만 보여주냐. 그런 몇개 면이 후보지를 있었네요. 보여줬을 때 예, 이제 예. 왜 이렇게 더럽고 안 좋은 것만 보여주냐. 예.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예. 태조가 참 현명한 분이네요. 그러니까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니까 새 땅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 지금 현재 있는 연세대 쪽을 무학이라고 그럽니까? 그쪽도 그 수도의 후보지 중에 하나였다 이런 예. 그 이야기가 책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산이 기준점이니까요. 예, 지금은 다 서울이니까 그러니까 같은 영역으로 보는데 옛날 도시의 중심은 그 산이거든요. 예. 우리 초등학교랑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교과에 산과 강이 꼭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 산을 배경으로 그 동네가 형성이 되니까 무학이라 하면 그 무학 지금 안산 그 아래가 그러니까 산이 기준이 되니까 그쪽이 되는 거고 한양이라 그러면 북악산 아래. 백악산 아래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산의 위치가 결정이 되면 궁궐의 위치가 결정이 되고 궁궐의 위치가 결정되면 주변 시가지의 도로망의 그러네요. 형성이 되니까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궁궐로부터 여행을 시작하는 게 의미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 궁궐 앞이 지금 세종로를 육조거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세종로 앞에 지금 정부 종합청사가 있는데 그 네. 당시에도 바로 예. 2호 예방 공영하는 예, 육조가 쫙 이렇게 건물이 그렇죠. 있었겠네요. 그 앞에 지나갈 때 상당히 떨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풍수지리 할 때 청와대 터가 별로 안 좋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지리학 박사이신 이영군 박사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터가 안 좋아서 일이 생기기보다는 예.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 결국 인간과 자연 환경의 관계를 지리학이라고 본다면 예. 결국 현대 도시에서는 풍수는 옛날 이데올로기지 않습니까? 예. 풍수라기보다는 이제 인간이 그 도시를 어떻게 꾸미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조선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경복궁이 자리가 불길하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랑 창덕궁이 다 불탔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경복궁은 조선 초기에 만든 궁궐이 아니고 대영군이 새로 만든 궁궐이었고 예. 임진왜란 때 궁궐이 불탄 이후에는 궁궐이 경복궁이 없는 상태로 폐허인 상태로 계속 남아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백악은 북악은 더 이상 주산이 아니고 인왕산이 주산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또 인왕산이 이제 바뀌네요. 더 예, 예. 중요한 산이다. 그런 식으로 논리가 나오기도 논리가 하죠. 나오고. 근데 예, 예. 그러면 그 풍수라는 게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정치 환경, 네. 또 생활 환경 속에서 나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이제 예.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풍수 논리가 동원이 된다고 그러네요. 보여요. 예, 주산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는 북악으로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인왕산으로 바뀐다. 원래 이게 딱 맞는 거라면 절대 바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악 비주산설이라고 백악은 주산이 아니다. 인왕산에 왕기가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걸 내자로 고가가세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새로운 논리가 또 필요하기도 예. 했고 그랬겠네요. 두 번째 책은 서울 성밖을 나서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옛 지도를 들고 떠나는 걷기 여행의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네. 이 서울 성 도성안은 그래도 좀 작은데 네. 밖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예.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답사도. 일단 그래서 저는 이제 구역을 나눠봤죠. 예. 그러니까 서울 전체가 지금 25개 구를 각각을 다루기 힘드니까 영역을 나눌 때 저는 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한성부가 강북 쪽인데 예. 한성부 강북 쪽에서도 도성안, 도성박 아, 예.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한강, 그다음에 경기도였다가 서울이 된 지역, 강남 예.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누고 아, 예.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성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9년이었던 지역 하나의 생활권이 되는 거. 예, 그러니까 예. 조선시대는 양천, 시영, 과천, 광주 이런 예, 식으로 예. 그렇게 구역을 나눴죠. 아, 그래서 이제 그 구역별로 그럼 다니신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하나의 왜냐하면 조선 후기 1872년 지도에는 9년 지도라고 해서 예, 지방 예. 지도에 각 9년들의 지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예. 들어서 한성부 밖에서 강북에서는 동쪽이 그 양주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뚝섬 이런 쪽이 양주 지도에 등장을 하고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예. 지금 강남구라든지 송파구는 광주 지도에 나오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서초구는 그 과천 지도에 등장하는 과천지대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야, 등장하죠. 재밌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도 유의한 게 그 벼룩신문 같은 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지역 보면 생활권별로 나눠지잖아요. 예, 예, 그게 그렇죠. 옛날 9년의 경계랑 비슷하게 아, 나눠지는. 그런가요? 예. 그럼 보이지 않는 그 경계가 예.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그런 어떤 그 삶의 경계가 예. 지금에도 그대로 이렇게 관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딱 맞아떨어지냐면 함수 관계는 분명히 존재하는 그러네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네요. 예. 옛날 9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산이랑 하천을 경계로 하거나 그걸 생활권으로 해서 9년이 설정이 되니까요. 예, 예. 그런 어떤 지역, 특히 그 경기도였던 지역들, 예. 그런 지역을 답사할 때 주로 봐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제일 처음에는 기준점을 잡아야 되죠. 아, 예. 그러니까 거기에도 진산이란 개념이 나오거든요. 예, 예. 진산이란 개념이 주산이란 개념이랑 비슷한데 예. 그 산을 의지해서 이제 그 고을이 선 거죠. 그러면 과천 같은 경우는 관악산을 기준으로 해서 과천 땅이 섰고 아, 예. 그다음에 관악산 옆에 있는 삼성산이 시영, 그러니까 금천은 예, 예. 시영현의 예, 중심이 예. 삼성산이죠. 아. 그런 식으로 일단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옛 중심지를 찾아보는 거죠. 참 우리가 어떤 도시를 만드는 데서 예. 산, 예. 이게 참 정말로 중요한 곳이구나. 네. 예,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건 지금 옛 지도를 들고 떠나는 여행인데, 우리가 옛 지도 하면 사실은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대동여지도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한 게, 대동여지도가 훌륭한 지도라고 하는데, 예. 실제로 그 가지고 다니시면서 어느 정도 이게 그 좋은 지도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대동여지도 같은 경우에는 9년들이 잘 나와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서울 성박을 나서다 해서 처음에는 이제 대동여지도를 먼저 보거든요. 아, 거기에 예. 9년들이 남아 있고 예. 그다음에 옛길들이 거기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역이나 원들이 나와 있고요. 대동여지도가 장점 중에 하나가 예. 대축적 지도이고 정확한 지도이고 심리마다 점을 찍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리를 표시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현대 지도는 어떻게 보면 등고선식으로 그렸기 때문에 실제 그 지역의 모습을 상상하는 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대동여지도의 산줄기랑 강줄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잡는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거의 시간이 돼서 이제 마무리 질문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의 서울을 보면서 어떤 옛 서울의 정치를 느낄 만한 것이 이제 굉장히 사실은 이 성안은 비교적 있지만 예. 나머지 지역은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난개발 비슷하게 돼서 서울의 경계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도시와 도시가 연결되어 네. 있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예.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나중에는 서울이 쭉 뻗어서 부산까지 다 도시로 덮일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게 되는데 우리 서울의 전문가로서 예. 서울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 또 서울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이제 도시에 사니까 예. 우리가 자연을 많이 잊고 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이제 도시의 변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남한산성이라든지 북한산성 이런 걸 보면서 서울과 경기의 관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도로망 자체나 아파트 단지 같은 것들이 이제 사람이 사는 장소가 아니라
뭐 일종의 해결적인 공간화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모델을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좀 새로운 그 옛 모습을 좀 되살리는 이런 노력도 해보면 서울의 모습이 조금 더 사람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 산이라든지 하천을 예. 이제 하천을 따라 걷는 모임도 많고 자전거도 많이 타는데요. 그 장소 속에서 담긴 장소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발굴하려. 그러니까 기존의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개발이 되는데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예. 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예.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죠. 예. 새 책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서울 도서관도 받고 예. 성박도 나가봤으니까 예. 이제 지방으로 나가봐야죠. 지방으로 갑니까? 예, 지방 예. 중심 도시들을 아. 보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예. 대한민국 전체 예. 이야기, 예. 새로운 뭐 택리지일 수도 있고요. 대동여지도일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 역사지리, 인문지리 또 우리 그 고지도를 통한 우리 현대 도시의 재발견을 이용군 박사님이 계속 해주실 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